안녕하세요. 식품문화 정착을 위한 푸드커리어 랩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제이미입니다. 이 방송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어떻게 안전하게 만들어지는지 그 뒷이야기를 식품 외식산업 현장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이야기해보고 있었는데요. 지난 회차에는 저희가 WHO의 5가지 수칙과 GHP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리고 실제 현장의 CCP 의존증 문제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회차에는 그러면 사람과 교육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푸드체인 개념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지난번에 어디까지 얘기했었냐면 시스템이 아무리 잘 짜여 있어도 사람이 지키지 않으면 GHP가 무너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교육을 어떻게 표준화할지가 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다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업장 규모와 인프라의 차이를 인정하는 그 이원화된 그 고도화 전략?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소규모 업체도 있고 대규모 업체도 있잖아요. 근데 뭐 같은 기준을 그 규모가 다른 업체에 적용을 할 수는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업체에는 세분화된 그런 표준 가이드 같은 거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그런 교육 신청 안내나 홍보 이런 거를 좀 강화를 하고 그런 업체한테 금전적으로 자꾸 혜택을 주려기보다는 이제 뭐 현장 밀착형 전문가를 파견을 해준다던가 뭐 디지털 인프라 무상 지원 같은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진짜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대기업은 지금 뭐 하고 있나요? 대기업은 아무래도 이제 수출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좀 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춘 그런 좀 더 심화된 식품 안전 문화를 리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그걸 위해서는 자율관리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규모별 맞춤형 지원으로 모든 사업장이 동일한 안전 저지선을 지켜야 국가적으로 식품 안전 문화가 완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이랑 덧붙여서 코덱스 도입부에 조금 관련해가지고 기억에 남는 문장이 있는데 이제 1차 생산자, 수입업자 뭐 이렇게 쭉 가서 그리고 물류업자, 소매업자 그리고 소비자를 포함한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문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식품 취급자부터 소비자까지 우리 모두에게 식품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구절이었는데 이제 이 식품 안전이 공식적으로 제조 시설을 벗어나서 식품 사슬 전체 영역까지 이제 확장이 된 거죠. 고객에게 식품을 직접 제공하는 식당 역시 GHP를 뭐 준수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국가적 식품 안전 문화 정착에 대한 강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지니님이 말한 거에서 연장선상인 거죠. 네. 되게 개념이 확대됐네요. 맞아요. 그렇죠. 한 부분만 잘한다고 해가지고 식품 안전이 지켜지는 건 아니니까요. 맞아요. 모두가 책임을 지는 게 사실 맞죠. 어떻게 보면. 네, 맞아요. 우리 법에서는 이제 외식업 같은 경우는 영업자 한 명에게 좀 많은 처벌과 의무를 지우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좀 약간 독박. 맞아요. 실제로 소비기한 지난 식재가 나오면 사실 소비기한 관리하는 매니저가 따로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걸 따로 관리하시는 매니저가 있지만 지난 게 나오면은 사장님이 영업 정지를 맡고 사장님 맡고 식품 안전은 사장님의 처벌 리스크로 좀 가둬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사실 이거는 매장 구성원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식품 안전 문화를 이제 정착시키는 그런 상황의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돼야. 그쵸. 네, 어떻게 맞아요. 사장이 다 생각합니다. 보겠어요. 그쵸. 일하는 사람들이 다 봐야죠. 맞아요. 실제로 이제 그 기타 식품 판매업이라는 영업 신고, 그러니까 슈퍼 마트 보시면은 거기서 이제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양곡인데 특상으로 양곡? 표시가 되어 있어서 쌀 이런 것들인데 특상인데 이거를 이제 알바생이 못 바꾸고 깜빡하고 그냥 일반을 그냥 갖다가 진열을 해놓은 것 때문에 거기 대표님이 검찰에 끌려갔어요. 우와. 알바생이 잘못했는데 대표님이 끌려갔어. 근데 알바생은 어차피 내 탓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근데 지금 법에서도 보면은 그러니까 원산지법 같은 경우는 양벌 규정이 있어요. 근데 그 양벌 규정이라고 해서 그 뭐 종사자들이 때려 맞는 게 아니고 그냥 대기업이 예를 들어서 하나의 업소를 이제 그 같이 이제 그 공존하는 경우에 그 마트나 백화점의 대표와 그다음에 그 업소의 대표 둘이서 이렇게 좀
동등하게 때려 맞는다 이런 법이 있기는 한데 네. 그럼 어떻게 동등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일부의 책임이 있어. 너가 품고 있는 그 업소가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를 너가 체크를 안 했잖아. 그러니까 너도 잘못이야가 있는데 지금 종사자들은 너가 잘못했지만 대표님이 맞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약간 법적으로도 개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법적인 제재가 이게 좀 바뀌는 게 좀 그쵸.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한데 저는 아까 카모님께서 얘기하셨던 것 중에 혹시 이 비슷한 좀 사례들에 대해 좀 얘기를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접객업소 점검하실 때 좀 작업자들이 좀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또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럼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저 이제 식품 접객업소 방문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생닭을 취급하는 업소였는데 이걸 이제 가공을 해서 고객한테 제품을 제공하는 그런 이제 외식업체였는데 매장에서 이제 알바생이 원료육을 만지던 손으로 손을 안 씻고 와. 자연스럽게 거기다 위생장갑을 끼더니 바로 조리가 다 된 제품을 또 만지러 가는 거예요. 와. 그런 사람이 어쨌든 실제로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보고 이거 믿겨지지가 않아서 제가 혹시 저희 손을 씻고 가셔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너무 당당하게 저를 보면서 장갑 꼈잖아요. 그 제 눈에는 이제 장갑 낀 그 장갑 안쪽에 손에 흐르는 생닭의 육즙이 보이는데 장갑만 끼고 진짜 다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와, 그 육즙이 이제 흐르면 옷에도 막 들어가고 막 그래서 그 순간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만약에 우리 알바생이 이 날고기를 만진 손으로 조리된 음식을 바로 만졌어. 그리고 이거에 의해서 교차오염이 생겼어. 그리고 이게 손님한테 나가서 치명적인 뭐 식중독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1초만이라도 떠올릴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이게 뭐 속이 안 좋네. 단속에 걸리니까 장갑 껴라가 아니고 내가 사장님은 아니지만 내가 만든 제품에 책임을 져야겠다는 그런 이제 마인드가 책임의식이 좀. 있었다면 그쵸. 조금 괜찮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장갑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게 제조 현장에서는 사람도 일을 하지만 기계가 사실 주로 그쵸. 많이 그쵸.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작업자가 이제 기계를 조작해야 되는 일들도 진짜 많거든요. 근데 장갑을 끼고 이제 위생적으로 식품을 잘 취급하시다가도 방금까지 식품을 만졌는데 그걸로 이제 기계 펜을 막 이렇게 조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묻을 패널에 다 묻잖아요. 그쵸. 그래, 다 묻잖아요. 이게 그냥 짧게 생각만 해도 이렇게 바로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그냥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만지시고 다시 또 그 장갑을 그대로 그냥 식품을 이렇게 만지시려고 해서 교체하시거나 이제 소독을 하셔라 해서 이제 그거 좀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카모님이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연쇄적인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패널을 만지면 패널이 오염이 되고 그걸로 식품을 만졌다가 또 패널을 또 만지면은 이미 패널 오염됐을 거고 그럼 손에 오염된 거 묻고 막 이런 연쇄적인 것들이 있으니까 그냥 간단한 작업 하나면 예방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좀 맞아요. 좀 확 와닿게 되더라고요. 네. 이런 연쇄적인 결과를 떠올린다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아무리 누가 손을 계속 잘 씻는다고 하더라도 단 한 명이 공용으로 쓰는 패널 그리고 소도구 손잡이를 오염시키면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손을 잘 씻어도 그 소도구를 만진 사람은 손이 다 오염되는 거니까요. 그렇지. 맞아요. 누군가 이 오염된 소도구를 인지하고 세척해서 이 오염된 사슬을 끊어야 되는데 말이죠. 이게 실제로 저는 외식 업체를 방문하다 보면 그런 것도 보는 것 같아요. 이제 요리하다가 그 돈 만지고 이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이 개인 이 위생 인식이 이제 시스템을 좀 잘 뒷받침해줘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위생과 이게 연결이 되지 않을까 이제 오늘 흐름을 좀 얘기해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푸드체인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저희가 사실 코덱스를 하면서 매번 이제 회차마다 좀 다른 얘기를 할 거지만 오늘은 좀 짧게 이 체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코덱스가 이번 개정에서 좀 강조하는 게 바로 사슬, 체인이라는 개념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공장 안에서 단순하게 안전하게 만들면 끝났는데 이제는 원료 생산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손에 들어가기까지 각 단계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고 그중 한 곳만 끊어져도 이게 전체가 좀 무너진다. 이렇게 보는 관점인데
혹시 다들 이 사슬 개념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이번에 그러니까 코덱스가 왜 개정됐는지 좀부터 먼저 짚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해썹 같은 경우는 그냥 공장에서 만드는 그냥 입고 후부터의 그 중심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환경이 바뀌었어요. 이미 그 공급되는 그런 식자재나 원자재들도 이미 여러 나라를 거쳐서 들어오고 그리고 온라인 배송도 생기고 새벽 배송도 생기고 진짜 무슨 배송에 대한 것부터 해서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코덱스에서는 이제 이거 지금 예전처럼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환경 변화에 맞춰서 이제 식품안전관리 개념 자체를 업데이트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글로벌적으로 공급망이 확대되고 이제 기존 해썹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개정을 사고가 했습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그쵸. 네. 저도 예전에는 이제 해썹만 잘 지켜가지고 제조해가지고 내보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일반적인 위생 관리도 중요하고 해썹도 모두 중요하다. 결국에는 모든 식품 전체 가치 사슬 안에서 조화를 이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농장에서 식탁까지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원료 산지부터 소비자가 그 제품을 집는 데까지 그런 전체적인 체인에서 관리 방안이 어느 정도는 적절하게 논의되고 지켜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다 같이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 나오는 얘기는 이제 모두의 책임이라는 요 맞아요. 내용이 코덱스 문장이 결국 푸드체인이라는 개념과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맞네요. 우리가 원료 입고 단계에 있는 근무하시는 분들부터 이제 소비자까지 사슬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야 진짜 식품 안전이 완성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사실 예전 해썹은 주로 이제 공장 안에서만 있었던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원료들도 다 이제 뭐 국제적으로 막 맞아, 여러 나라 맞네. 배송, 해외 배송. 배달, 뭐 새벽 배송, 뭐 즉석에서 그냥 이렇게 뜯으면 먹을 수 있고 뭐 이런 게 점점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공장 안보다는 밖에서 일어나는 맞아, 사고도 사고도,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코덱스가 그런 푸드체인 개념을 이번에 강조한 것도 이런 시대적인 변화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변화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계속 맞아요. 발전을 하니까. 맞아요. 근데 그 외식 쪽에서 지금 좀 취약한 지점이 서비스 단계예요. 그래서 요즘 보면 배민 뭐 이런 거 쿠팡 맞아요. 보면은 알바생들이 이제 그 마지막에 만들어진 음식을 가지고 배달을 하는데 요즘은 한 집 배달만 하는 게 아니고 맞아요. 여러 집 배달. 여러 맞아. 집도 첫 배달을 가고 시켰는데 말이죠. 그 중간에 심지어 편의점에서 뭘 사가지고도 가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 요즘 맞아요. 시스템이. 맞아, 사다 시간이 주는. 길어지네. 그쵸. 근데 요즘 날씨가 어떻죠? 너무 너무 더워요. 더워요. 너무 덥죠. 근데 그 가방, 배달 가방은 엄청나게 뜨겁죠. 그쵸.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 만들어도 그 고객한테 가는 그 시간이나 그런 서비스 단계가 좀 많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러면 이제 배달 기사분들도 이제 위생 교육을 교육을 해야죠. 듣고 혹시 내부 안에 뭘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아직까지는 없는데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발전하게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그쵸, 네. 네, 그러면 저희 오늘은 푸드체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보고 다음번에 또 푸드체인에 대해 언급이 좀 될 텐데 그때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원료 입구부터 운송, 소매, 소비까지 이제 각 단계에서 실제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저희가 조금 더 사례적인 중심을 좀 나중에 다뤄보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첫 시간 이제 네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코덱스가 말하는 이제 식품 안전의 기본이 결국 이제 WHO의 5가지 수치,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개인의 위생까지 이제 잘 지켜져야 하는 거. 그런데 이 기본이 왜 무너지고 식품 사고가 생기느냐?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CCP만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GHP를 가볍게 보니까 이게 생겨나는 관행이 아닐까. 사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이 계속 얘기하셨던 이제 결국 이 뿌리는 이 교육의 부재와 식품 문화 형성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생겨나는 게 아닐까. 그리고 맞습니다. 아까 좀 책임 문제도 강조하셨지만 이 문제는 한 매장이나 공장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푸드체인 전체가 나눠야 될 책임이고 이제 전체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 얘기를 좀 정리를 잘한 게 맞나요? 네, 잘하셨습니다. 제가 잘 좋아요. 말했나요? 퍼펙트. 네.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코덱스가 이 문제를 어떤 목표를 명시했는지, 그리고 이제 그 목표가 어떤 범위까지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나눠보려고 해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네 분 이제 저희 마무리해야 되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좀 한마디씩 해주신다면. 한 가지 사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사례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좀 더 이게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도 보이는 것 같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K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제조 쪽에만 계속 있다가 외식 쪽 얘기도 들어보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서로 이제 다른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재한님은 어떠셨어요? 오늘? 저는 좀 항상 보면 식품 안전이 뭔가 그렇게 거창하고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손 한 번 더 씻고 깨끗하게 잘 관리하고 이게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맞아요. 저도 되게 비슷하게 생각했는데 되게 거창한 게 아닌데 이걸 뭐 막 서류를 엄청 예쁘게 잘 쓰고 이런 거에 치중하다 보니까 저기 손 안 씻고 지나가는 알바생을 발견을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사소한 것부터가 시작이라는 거 네. 다들 공감하고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저희 오늘 함께 해주신 네 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상 푸드 커리어 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